이번 강의에서는 무브 툴과 선택 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무브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 한 장을 열어볼 건데 파일에 오픈 그리고 무브 툴 이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열고 나면 먼저 무브 툴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레이어 패널에 여기 백그라운드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자물쇠 아이콘을 볼 수 있죠. 자, 이 자물쇠 아이콘은 이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경고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열었을 때는 이 자물쇠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나서 아이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위에 있는 히스토리 패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히스토리 패널은 일단은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3번, 4번, 5번. 자, 제가 지금 5번 브러쉬를 그릴 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브러쉬 툴을 사용했다라는 5번의 기록이 남죠. 자, 이 히스토리 패널은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여기 포토샵에서 사용한 모든 기능들을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제가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번에는 무브 툴로도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기록이 남죠. 자, 이 기록을 남긴 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뒤로 가서 지금의 작업이 아니라 뒤에 상태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히스토리 패널을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꼭 기능을 잘 살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능이 작업을 할 때 모든 이 기록들을 다 남겨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서 기록을 조금 뭐 한 30번 또는 50번 이렇게 남겨주기도 해서 일단 지금 포토샵에서 기록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딧에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 메뉴를 열어보면 오른쪽에 보면 히스토리 스테이트라는 요 수치가 보이죠? 지금 50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아마 50개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수치는 일단 1개부터 1000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입력을 해 놓으면 돼요.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개만 설정을 해 놓고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브러쉬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록이 5개만 기록이 되고 점점 하나씩 사라지죠. 제가 다른 기능을 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사용했던 기록만 남고 5개 이전에 있던 기록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리퍼런스의 퍼포먼스, 여기 있는 히스토리 이 스테이트를 보통은 50개에서 100개 정도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간혹 뭐 당연히 1000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치를 너무 높게 하면 컴퓨터가 조금 느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적정 수치인 100개 정도만 입력을 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히스토리 패널에서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무브 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제일 앞으로 왔고요. 일단 무브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자물쇠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이제 무브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브 툴은 도구 툴 중 가장 위에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얘를 그냥 클릭해서 이제 화면을 이동을 해볼 건데 마우스 왼쪽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면 돼요. 사용 방법은 그냥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랑 비슷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능은 이렇게 간단하고 위에 도구 툴 옵션 패널을 한번 살펴볼 건데 특별히 다른 부분은 이렇게 살펴볼 부분은 없는데 여기 오토 셀렉트랑 그리고 쇼 트랜스폼 컨트롤이라는 이 체크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떤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아직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들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봤자 아직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일단은 옵션을 다 끈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수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와 관련된 기능들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이후에 강의에서 제가 더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택 툴 중에서 일단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 렉탱귤러 마키 툴, 그리고 엘립티컬 마키 툴을 설명할게요. 일단 사각 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일단 화면에 한번 사각 선택 툴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사각형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줄 수 있고 이때 무브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 선택된 영역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이제 취소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컨트롤 D, 단축키 컨트롤 D 키를 이용을 해서 선택 영역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여기 선택 툴 상태에서 그냥 외곽에 클릭만 해도 이렇게 선택 영역을 취소해 줄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D 이 단축키로 선택 영역을 취소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사각형을 그려봤는데 사각형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지금처럼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정사각형, 정비율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동그라미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니까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 선택 툴 사용을 하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요 도구 툴 옵션 패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구 툴 옵션 패널에 보면 이 앞에 여기 아이콘 4개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New Selection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주는 New Selection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메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딱 한 곳만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더 여러 군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Add to Selection 이 아이콘을 누르고 추가로 그려줄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빼주는 기능이겠죠. Subtract 빼서 선택 영역을 빼주는 기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이 아이콘 모양을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만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거 선택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만 선택해주는 요 아이콘 메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꼭 한 번에 딱 끝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 빼고 싶을 때는 세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 메뉴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되게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요 기본 New Selection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계속 그리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콘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Alt 키,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하면 자, Alt 키를 누르니까
요 메뉴가 일시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커서는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빼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교집합, 이 겹쳐지는 부분은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 얘도 교차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줄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단축키니까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에 있는 Alt 키와 Shift 키를 사용을 하면서 단축키로 이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작업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동그라미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도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 그리고 그냥 그리면 이렇게 타원, Shift 키를 또 하나를 그린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복수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요 네모와 동그라미 선택 툴을 단축키 Shift와 Alt 키를 활용해서 일단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또 페더를 살펴볼 건데, 페더는 보통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브 툴로 이동을 하면 얘가 딱 떨어지게 이제 이동이 되는데, 여기는 페더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수치를 주고 다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하면 모서리가 살짝 둥그레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둥그레진 거를 한번 다시 무브 툴로 이동을 하면 이제 아까는 칼같이 딱 잘려서 움직이던 부분이 이제는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부드럽게 잘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더는 선택 영역이 부드럽게 표현되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이 페더를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선택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떼서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여기 선택 영역에 페더를, 수치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수치가 높을수록 이 부드러운 표현의 정도가 더 넓어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페더는 이제 0으로 하고요. 이제 옆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타일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스타일이 노멀, 픽스드 레티오, 픽스드 사이즈. 노멀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그리는 노멀 모드가 있고, 여기는 레티오는 비율을 지정해 놓고 그리는 거예요. 지금 1대1로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가 지금 1대1 비율로 그려지는 요 기능이 있고, 여기를 2대1로 바꾸면 가로는 길고 그리고 세로는 좀 짧은 2대1 비율로 그려줄 수 있는 비율로 그리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픽스 사이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해서 200픽셀 입력을 해서 화면에 그냥 클릭만 해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 영역 크기가 지정해지는 3가지 모드가 있으니까,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사용할 어떤 상황도 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은 노멀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